2022년 대선에 대한 절실함은 각별합니다. 지난 대선이 집권 세력의 무능과 반민주적 행태에 대한 저항과 심판의 성격이었다면 이번 대선은 민주주의의 승리가 무엇을 얼마나 성취해낼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증명의 성격입니다. 무능한 반민주 집권 세력이 망친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5년은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부족한 시간 안에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셨지만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숙제를 이어받아 풀어내고 성취한 것들을 더 키워나갈 역량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재명이 경선을 통과하여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어떨지 상상해봤습니다. 2007년 투표할 후보가 없었던 대선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2007년 대선 때의 허무함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좌절을 겪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2007년 대선의 민주당에서는 정동영을 제외하고서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를 이을 인물이 없었습니다. 언론에 휘둘린 탓도 있었지만 선거 전부터 이미 패배감에 휩싸여 반쯤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이번 대선은 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이을 가장 적합한 인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안이 없어서 시작도 하기 전부터 포기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모두의 의지를 모을 구심점이 존재합니다. 이런 인물이 있음에도 패배한다면 그 결과는 2007년의 패배보다 훨씬 가혹할 것입니다.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습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신발끈을 바짝 조여매고 지금껏 해본 적 없었던 가장 열정적인 선거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우리 모두 나 자신을 위해서, 과거도 현재도 아닌 미래를 위해서. 안녕하세요. 나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오늘은 7월 6일 화요일입니다. 네, 그리고 저와 함께 호구맨님. 네, 호구맨입니다. 그리고 저희 손님이 한 분 찾아오셨습니다. 특별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해 주시죠. 네. 예, 트위터 닉네임 고스트라이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트위터리안 고스트라이더님 모셨습니다. 네, 상당히 좀 유명하신 분이라고. 아니 근데 왜 인사를 왜 그렇게 해요? 인사를 하시려면 똑바로 하셔야지. 응애 안 하세요? 응애? 응애. 아니 잠깐만, 날 불러놓고 이걸 실제로 하라고 하면은 아니 너무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으셨어? 이거 내가 편집 하나 볼 거야 나 이거. 이건 호구맨님 잘못이에요. 아니 안 할 줄 알았어요? 안 할 줄 알았어. 안 할 줄 아셨어? 내가 졌다. 당황스럽습니다. 이건 네. 거의 그 저기 뭐야, 이재명 보고 바지 벗으라 그런. 아니 이게 다 송영길 때문이야, 이재명이랑. 아무튼 한 텐션 낮추시고 네, 시작합니다. 네. 아직 네, 예. 무섭습니다. 좀만 참을게요. 나 지금 벌써부터 올라오려 그러는데 좀만 참을게요. 예. 야, 그걸 하란다고 하냐? 상당히 화가 많으신 분을 모셨고요. 네네. 예. 이분과 함께 오늘 방송이 순조롭게 이루어질지 아니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나중에 편집할 걱정도 좀 되고요. 터지면 송영길을 까면 돼요. 네. 이재명이랑.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후원자분. 우리 소중한 게스트님 네.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나이브TV를 오랫동안 쉬었음에도 후원해주신 소중한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귀여운 지니님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 문푸사랑 짱짱님, 그린그린님 후원해주셨습니다. 네, 후원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시작은 일단 경선 일정. 네, 경선에 대한 모집 요강이라고 해야 될지. 네네네. 정치신세계 윤가피님께서 아주 장문의 글을 경선 일정에 대해서 정리하셔서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려주셨어요. 네네. 일단 지금 어제부터 7월 5일부터죠. 네. 네, 이제 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열심히 주변 영업을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지금 뭐 대략 현재 18만 명을 넘어선 것 같더라고요. 어제 저도 어제 오전에 일찍 그 한 10시쯤인가 바로 등록을 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그 6개월 권당이긴 한데 불안해가지고. 예. 그때 제가 본 게 3만 5천인가 그랬어요. 그
경선인단 모집된 게 근데 네. 하루 사이에 10만 人 이상 모였다는 거네. 네,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15만 3천 명 정도 봤는데요. 이제 이 녹음실로 이제 출발할 때 보니까 18만 명이 넘어 있더라고요. 엄청 빡세게 모이네요. 네, 이게 참 어떤 의미로 봐야 할지 그러니까. 예, 걱정 반, 불안불안하다. 기대 반. 네. 네. 이게 실체가 있는 분들이 모여드신 건지 아니면은 실체 없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어쨌든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20만 명 넘게 모였네요. 이제 20만 명도 넘어섰네요. 네, 녹음 시간 지금 오후 3시 20분인데 예,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야, 어떤 의미든 간에 그 저기 지난 대선 때만큼 흥행을 하겠어요. 이 추세면은. 알 수도 있죠. 예. 네, 그때 200만 명 그랬죠, 경선인단. 네, 20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당 온라인 게시판에 나와 있는 숫자는 권리당원 숫자를 제외한 숫자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일반 당원 또는 이제 일반 국민 여러분. 근데 저처럼 권당인데도 신청한 사람도 있으니까 감안해야 되니까 뭐 어느 정도 수치 실제로 이제 그 추가로 모집된 사람이 어느 정도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호구맨님처럼 걱정이 되셔서 본인이 자격 조건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최소 6회 이상 네. 당비를 납부하신 분들도 네. 걱정이 되셔서 혹시 누락될까봐 네. 걱정돼서 신청하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좀 있어요. 그래서 선거인단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하셔서 이제 일반 당원 또는 일반 제 시민들. 지인들, 일반 시민 여러분을 이제 선거인단으로 가입 독려해주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1차 지금 기간이고요. 1차 모집 기간이고요. 9일까지죠. 지금 네네. 금요일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모집이 시작되기 전에 확인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권리당원 분들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네. 7월 14일 오전 9시부터 네. 그 다음날 7월 15일 오후 6시, 18시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대상자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 혹시라도 자기가 빠져 있으면은 왜 빠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게 이제 시정이 되지 않으면 잘못된 게 시정이 되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이 권리당원 분들은 이제 2차 때 등록하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요거 지금 일정을 보면은 이미 저기 그 예비 경선은 예비 경선 때는 만약에 이때 제대로 등록이 안 돼 있으면은 예비 경선 때는 못 하는 거고 정정 기간이 예비 경선 이후잖아요. 지금 14, 15일이니까. 네. 그러니까 요거 14, 15일 날은 확인하셔 가지고 자기가 제대로 등록되는지는 꼭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자기가 예비 경선 때 참가를 했다. 그러면은 굳이 확인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만약에 근데 자기가 신청을 했거나 아니면 권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비 경선 때 나한테는 뭐 투표라는 전화가 안 왔다. 그래가지고 내가 투표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싶으면 이때는 14, 15일 날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모집 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3일까지 네. 2차 모집 네. 기간이 8월 있습니다. 3일. 네. 예. 그러니까 그 재외국민분들은 1차 때는 접수가 안 되고 2차 때부터 될 거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지금. 네네. 아직 그 시스템이 안 됐나 봐요. 재외국민 확인 시스템 같은 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요 이제 전화로 만약에 가입 신청하시려면은 온라인이 불편하신 분들 네. 전화로 네네. 1668 1111 14개 이 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좀 복잡합니다 어째. 이게 유선 전화 등록이 추가되면서 생긴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어쨌든 전화가 좀 편하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네네. 예. 인터넷 웹사이트나 뭐 아니면 모바일 가입 좀 힘들어하실 수 이게 있으니까요. 그 보니까 또 보이는 ARS도 쓸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1668-668-1111 이 번호로 하면 보이는 ARS도 지원하는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최대한 경선인단 많이들 좀 끌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윤가피님께서 이제 간단한 Q&A를 또 올려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한번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Q&A 문제는요. 권리당원이 선거인단 가입을 했을 때 중복 투표가 가능하냐?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건 그거잖아요. 그 권당이 가입했을 경우에 권당인 확인이 그러니까 권당인지 아닌지 걸러내는 시스템이 있고
네네. 거기서 걸러지면 그냥 자동으로 다시 등록된다고. 그렇죠. 그리고 도대체 이거를 모집을 왜 1, 2차로 나누어서 하느냐. 네. 그래서 1차로 모집된 인원을 가지고 일단은 예비경선 컷오프를 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 여론조사는 권리당원 50%, 그다음에 일반 국민 50%로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여론조사가 번호가 올 예정입니다. 모두가 받는 건 아니고요. 네, 샘플링 돼서 랜덤하게 전화를 받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컷오프로 1차 모집, 그다음에 컷오프가 끝나고 나서 컷오프가 이번 주 주말이거든요. 7월 11일 네. 이렇게 주말 동안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번 주 일요일에 컷오프 결과가 나옵니다. 7월 10일에 컷오프 결과가 나오고요. 그래서 예비 후보 지금 현재 8명이죠. 이광재 후보가 단일화하면서 이 예비 후보 중 상위 6명이 이제 본선 경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선거인단 2차 모집이 시작됩니다.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한 이유는 1차 모집 없이 바로 컷오프로 가면은 이제 소수 후보들, 그러니까 좀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군소 후보들. 네, 군소 후보들 지지자들이 이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다 안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했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 문제는요. 선거인단을 가입하면은 인증 번호가 따로 있나? 이번 경우에는 없습니다. 국민선거인단에 가입하면은 가입됐다는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문자가 옵니다. 이게 이제 그 이야기 나온 게 이재명 측에서 그렇죠, 그렇죠. 네, 선거인단들 모집하면서 인증번호 자기들한테 보내달라 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예, 맞아요. 이게 뭔 이상한 소리냐 그렇게 해서 말이 나온 거죠. 그렇죠. 말도 좀 안 되지만 어쨌든 굉장히 수상한 냄새가 나죠. 네네. 그 많은 권리당원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폰떼기. 폰떼기 지금 이 장난질을 슬슬 시동을 걸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이런 문자 돌아다니는 거는 역시 캠프 측에서 좀 뭐 대응을 좀 하면은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혹시나 이런 문자 그 비슷한 문자라도 받으시면은 저희 캠프 측이 제보를 하시면은 사례들을 수집을 해서 뭐 대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자 받으신 분들은 대응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윤가피님께서 정리해주신 우리 경선 선거 일정과 그 다음에 간단한 Q&A 다뤄봤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한번 본격적으로 다뤄볼 얘기를 시작할 텐데요. 네네. 새 신임 대표죠. 송영길 대표가 송영길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벌써부터 이제 분노의 산식 소리가 들리는데 뭐 취임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설화를 이렇게 왔는데 어저께였습니까 그게? 그저께였습니까? 그저께였지 않나요? 아주 잠깐만 날짜가 정확히 저기다. 일단 대깨문 이런 소리 한 거는 어제입니다. 어제죠. 관훈 토론회에서 네네. 기자 질문에 뭐 답변하면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하도 그 다음에 이제 그 페이스북에 변명글을 네. 올렸죠. 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모셨으니까 네. 고스트라이더님은 이 그 대깨문들이 뭐 자중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당신들 그렇게 계속 날뛰면 문재인 대통령 못 지킨다. 뭐 이재명 안 찍어주면 문재인 대통령 못 지킨다. 그런 소리를 했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송영길 당대표 된 것까지는 그냥 어쨌거나 당원들 선택이니까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당대표 된 것 자체는 인정을 했어요. 근데 아니 취임 첫날부터 뭐 헛소리를 안 한 적이 하루도 없더니 결국은 야 이런 식으로 피크를 찍네? 당대표가 지금 당원들 상대로 비하 발언을 그냥 대놓고 한 거잖아요. 아, 그럼요. 예. 솔직히 이걸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있을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만 여쭙고 싶은 게 자, 첫째는 일단 당대표가 당원들한테 그 정도 막말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건지, 두 번째는 자 그게 아니라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솔직히 니들 대가리 깨진 거 맞지 않느냐고 보는 건지 이거를 지금 이 두 개 질문 중에 하나라도 답변하러 저는 묻고 싶거든요. 송영길 대표한테도 직접 묻고 싶어요. 아니 이게 뭔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어느 당 당대표가 지금 당원들 상대로다가 그따위 당원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은 그냥 간단해요. 정치 당대표직 일단 내려놓고 위원직 내려놓고 그냥 일베나 FM 코리아나 가가지고 로그인하고 글 쓰면 돼. 근데 정치를 할 거면 그따위로 하면 안 되죠. 예? 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폭탄을 모셔왔어. 저희 송영길이 이제 심기를 건드린 그 지점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바로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대깨문이라는 거 그거 한 가지랑 정동영 트라우마를 건드렸다는 점이 있죠. 네, 맞습니다. 2007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정동영 트라우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따져봐야 되는데 대깨문이라는 말은 이제 뭐 도덕적인 면이나 어떤 그 도덕적 윤리적인 면에서 이게 온당한가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정동영 트라우마는 사실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간단하게 그냥 간단한 산수로 팩트 체크를 해봐도 참여정부 말기 이제 마지막 분기 때 그 이제 2007년 대선이 있는 그 분기 때에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27%였습니다. 당시에. 네, 마지막. 그때가 이제 3분기 때 18%까지가 떨어졌다가 아까 그 취임 4년차 때 18%까지 예, 떨어졌다가 다시 21%로 그 마지막 기회에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쭉쭉쭉 올라와가지고 27%까지 간 거였거든요. 그랬죠. 근데 정동영 득표율이 26.1%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마지막까지 노무현 대통령 지지했던 27%는 거의 다 정동영이 찍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수치상으로. 정동영이 그 이외에 외연 확장력이 제로였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이게 무슨 그 당시에 노사모들이 정동영을 배신해가지고 정동영이 낙선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설령 만약에 노사모들한테 벌림을 받아 정동영이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건 정동영이 잘못한 거지 노사모가 잘못한 게 아니죠. 언제부터 투표 결과를 가지고 유권자들 탓을 했으니까 후보가 내가 부족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당이면은 우리 당이 부족했다라고 말을 해야지. 그건 특히 당대표면은 당대표가 당 지도부된 입장으로서 내가 부족했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당원들 탓할 거고 유권자 탓할 일이냔 말이죠. 그러니까 송영길의 이 발언, 그러니까 저는 사실 대깨면보다 이 발언이 더 화가 났어요. 더 화가 났고 이건 정말 싸가지 없고 인간적으로 인간 이하의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 탓을 정말 비열하게 남 탓을 하는 거니까. 정치인으로서 실격한 거죠. 실격이죠. 정치인으로서도 실격이고 인간으로서 실격입니다. 이 수준이면은. 이게 지금 이 얘기 듣고 나니까 생각난 건데 17년에 약간 얘기가 셀 수 있는데 심상정이 파파이스 나와서 네네. 자기 김진태보다 지지율 안 나오는 걸 두고 유권자한테 쪽팔리지 않냐고 한 적이 있어요. 아, 심상정 씨가 예, 심상정 유권자들을 향해서 전 대표가 예, 파파이스 나와서 쪽팔리지 않느냐고 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당시엔 파파이스를 흑우 시절이어서 제가 기억을 해요. 역시 예? 내가 흑우 시절이어서 기억을 한다고. 지금 송영길이 한 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역시 디테일이 살아있는. 아, 같은 수준이네. 네. 진짜. 네, 똑같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유권자 탓을 하느냐고요. 호구력이 저와 같은 수준이다 이거지. 잠깐만 이 얘기가 그렇게 가. 파파이스의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기억을 하고. 아니 왜냐면 나 그때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왜 안 잊혀져요 나는 그거는. 혹시 뻥콩 가서 보셨습니까? 아 그거 뻥콩 가서 보지는 않았고. 아 휴대폰으로. 예, 그치. 아. 팟캐스트로 들었지. 난 심상정 나온 거고 방청 간 거 같은데. 아니 나랑 역시 그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네. 아무튼 심상정이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다. 예. 그러니까 유권자 탓을 하는 거는 유권자끼리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 씨발 뭐. 박근혜가 대통령 되더니 쪽팔리지 않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같은 유권자니까. 자조적인 표현이 되는 거니까 사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표를 달라고 이제 요청을 표를 구걸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유권자 탓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요. 내가 부족했다, 우리 당이 부족했다, 우리 후보가 부족했다 그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이 정말로 경선 통과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자들이 등을 돌렸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표를 얻어오려면은 대통령 지지자들한테 잘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찍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지. 나 안 찍어주면 니들 개새끼다.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송영길이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네. 이번 인질극 벌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인질극보다 더해요. 인질극보다. 인질극도 최소한 그 인질극 벌이면서 협상 대상을 상대로 니들이 병신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안 한다고. 아, 그치. 그러면 진짜 그냥 그러면 진짜 그 총도가 다 싸지게 버리니까 저격해달라는 거지. 네. 그 뭐 협상할 그 사안을 요구를 하면 하지 이런 식으로는 안 한다고. 이건 양아치예요 진짜로. 네, 저는 뭐 2007년 이제 결과가 그 이명박과 정동영의 표차가 500만 표였잖아요. 네네. 역사상 앞으로도 절대 거의 깨질 가능성이 없는 그런 표차이거든요. 뭐 그렇다고 봐야죠. 네. 아니 근데 까놓고 그때 정동영이 표를 그렇게 못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기억나는 게 없어요. 당시에 제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네네. 정말 응애였군. 아니 고등학생 입장에서 봐도 야 저거는 안 되겠다 싶을 수준의 후보를 내놓고 지금 그거를 유권자 탓을 한다는 거는 이거 송영 잠깐만 나 호칭이 생략될 뻔해서 송영길 대표 이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실 2007년 투표는 뭐 저한테도 어떤 제 개인의 역사에서도 약간 숙제처럼 남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동영을 찍질 않았거든요. 네, 저도 안 찍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닉네임 흑우답게 문국현을 찍었었는데 전 그때 투표권이 없어가지고 네. 얘기 안 처참하게 문국현 씨 같은 경우는 그 선거비 보전을 못 받았죠. 아니 근데 그 실제로 그 저 낙검수 시절에 그때 네네. 이제 막 미군수 같은데 카페에서 활동하면서 이제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이런저런 활동을 해봤었는데 그때도 이제 섞여 있는 계층이 크게 세 부류였어요. 민주당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 아니면 당원들, 네. 그다음에 진보정당 사람들, 예. 뭐 통진당이나 뭐 정의당이나 그리고 의외로 그 문국현 쪽에 붙어 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네. 그 사람들 다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대부분이 정동영 차마 못 찍겠어가지고 그쪽으로 갔다고. 그렇죠. 또 우리 문국현 씨가 아고라 대통령이었잖아요. 네. 다음 아고라에서는 온라인에서 짱 먹었죠. 짱이었죠. 네. 맞아 당시에 아고라에서 맞아 네. 그랬던 거 기억나요. 저도 그때 이제 아고라를 좀 많이 눈팅하고 그랬었거든요. 맞아. 예. 거기서는 뭐 그렇게 처참하게 못 받을 줄 몰랐어요. 그렇죠. 예. 근데 최소한 선거비 보전은 받을 줄 알았거든. 문국현 씨도 뭐랄까 그 본인이 이렇게 글로 쓸 수 있는 컨텐츠에 비해 가지고 막상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이끌 만한 뭔가가 전혀 없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국현 씨의 그 당시에 그 온라인에서 과장된 어떤 거품 같은 그런 네. 지지세의 어떤 그 일면이 이재명한테도 보여지는 면이 있어요. 예, 그렇죠. 예. 뭐 그건 이따 이제 이재명 이야기하면서 다시 또 이야기하겠지만은.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은 그때 2007년에 제 자신은 사실 뭐 중도층, 그다음에 뭐 약간 관심이 있다고 해도 고관심층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딱히 막 친노라고 하기에도 좀 많이 모자란, 예.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지도 않았던 뭐 그런 계층이었거든요. 네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안 찍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정동영을. 사실상 그때 뭐 지금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 그래도 끝까지 정동영 찍었다는 사람들이 진짜 친노들밖에 없어요. 제 네. 주변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제 다들 가까운 그래요. 선배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투표를 못 했는데 네. 너무 그날 하루 이제 투표일 날 네.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자기 그 투표를 하러 대전으로 내려가야 돼요. 네. 그 대전 내려갔는데 네. 자기 딱 앞에서 끊긴 거야. 아 시간이 시간이. 예. 늦게 왔구나. 예. 살짝 늦었어. 살짝 늦어가지고. 그거는 근데 사실 보통은 해수계는 아마 해줘야 될 거야 아마. 줄 서 네. 있는 것까지는 원래 해줄 네, 텐데. 그치. 그때는 들어간 것까지는. 그때는 그게 안 그랬나? 아니 그랬나? 뭐 너무 옛날이라. 네. 예, 2007년이면 어느새 2007년. 이제 하긴 뭐. 상당히 옛날이죠. 어휴. 그러니까 송영길의 말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길 후보를 내놓겠다. 예.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뭐 누구 안 찍어주면은 뭐 하나품내 그치. 이재명 올라왔는데 안 찍어주면 니들이 역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정말 싸가지 없는 거지. 그리고 뭐 유권자 갈라치기 하는 거지. 멍청한 거예요? 아니, 멍청한 만약에 거 이거는. 중도 표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네. 할 거냐고. 그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냐고. 그러니까요. 아니 뽑아달라고 뭔가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당적밖에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찍어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 그러니까 진영 논리에 없죠. 기대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그렇죠. 진영 논리 얘기 되면 그냥 민주당만 오히려 그냥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나락으로 진짜.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제 당대표 취임하고 나서 한 행동하고도 사실 이건 안 맞아요. 네. 도대체 보궐선거 책임한다고 뭐 사과는 뭐 이렇게 하고 다녔습니까? 그러니까. 막 2030 얘기 듣겠다. 뭐 정부가 소통을 안 했다. 그렇죠. 정말 그 취임하고 직후에 한 말이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만 챙긴다고 그 자기 아들 말 빌려다가 한 거써. 그 거짓말이거든. 그게 가짜 뉴스거든. 뭐 대놓고 말해서. 그 아들 말 빌렸는지는 나는 의심스럽고 솔직히 아들한테 그런 소리 뭐 그 비슷한 소리 한마디 주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들이 했던 안 했던 아들 팔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아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얘기를 했죠. 송영길 대표는. 아들을 판 거죠 정확하게. 네. 아들의 입을 빌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한 거지. 그렇죠. 근데 그나마도 그거를 가짜 뉴스를 얘기했어. 야, 난 이런 당대표 살다 민주당에서 이런 당대표가 다 나오네. 야.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이해찬 때만 해도 이해찬을 능가하는
빌런, 그런 빌런이 있을까 했는데 그런 빌런 내가 이해찬 같은 당대표를 내가 야 저런 걸 또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싶었거든요. 젊은 이해찬 때도. 만큼 더 강력한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그러니까 당대표가 됐어. 사실 그 세력이 좀 더 짱짱하니까 더 막장짓을 아주 그냥 활기차게 그러니까 말이야. 사실 그 이전에 이제 최악의 빌런 그러면 역시 김한길 안철수 체제인데 그때만 해도 그랬잖아요. 다들 막 김한길 안철수 체제에 이제 고통받을 때 이해찬 같은 사람이 당 대표 돼야 되는데 다들 그 소리를 했었다고. 아, 그랬죠. 그때는 뭐 김한길 안철수가 이제 뭐 중도 표심 잡아보겠다고 뭐 어떻게든 뭐 협치 뭐 이런 걸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굉장히 정치 혐오 코드에 부합하는 그런 네. 걸 했었죠. 지방선거 때 이제 뭐 공천을 안 하겠다. 기초의원 이제 공천을 안 하겠다는 거라던가. 그러니까 그 정서가 이재명 지지 정서랑 이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송영길도 어느 정도 그 정서에 부합해가지고 지금 계속 기대고 있는 거 아닌가. 맞아.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뭐 예전에 이제 이해찬 전 대표가 뭐 이재명 지사를 이렇게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면서 감싸고 할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억지로 2007년을 봉합하려는 거 아니냐. 아 정동영이 그 트라우마를 이재명을 통해서 봉합하려는 게 아니냐 예, 하는 예. 그런. 그러니까 굉장히 무리하게 민주당을 원팀으로 만들려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제 민주당 원팀 이야기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 하셨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 17년 대선 때 경선 끝나고 나가지고 원팀 이야기. 우리는 본인이 이긴 입장에서 하신 거죠, 명왕은. 그러니까 우리는 원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네. 실제로 이제 원팀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각 다른 후보들 캠프에 있던 사람들 하나씩 끌어다가 이제 네, 문재인 네, 캠프로 그랬죠. 영입시켜서 하나씩 이제 책책을 맡겼단 말이죠. 그때 이제 그때 그 원팀이랑 그때 말했던 원팀이랑 지금 말하는 원팀이 과연 같은 색깔일까? 명왕이 말씀하셨던 원팀은 사실 그러면 승자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호용을 베푼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호용해야죠. 지금 그렇죠. 송영길이 말하는 원팀, 뭐 이재명 쪽에서 말하는 원팀은 내가 볼 때는 선택적 원팀이에요. 까놓고 말해서. 그럼요. 내가 분리할 때는 원팀, 내가 공격할 때는 뭐 내부 검증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때 이제 내부 검증인데 검증이 아니야. 가짜 뉴스를 들고 오잖아.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원팀은 예를 들어 우리한테 얘기하는 원팀이라는 게 뭐였냐면은 자 이제 내가 1위가 됐으니까 내가 1위인데 지지자인 여러분들 이재명 지지자 너무 까지 마라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까 말했다시피 승자가 패자한테 몇 번 아량이라고 이 그렇죠, 원팀이라는 예. 게. 진짜 그릇이 다르셔 명왕이 진짜.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랑 송영길이 말하는 원팀은 내가 1등인데 씨발 니들을 2등 3등 하는 새끼들이 나를 왜 까? 나 까지 마. 내 밑에 다 그냥, 꿇어 이 그치. 소리라고. 입 닫아라 이거예요. 경선 자체를 엉망으로 만드는. 상황이 역전되는 거지. 이재명이 만약에 원팀을 말하고 싶으면은 이재명이나 송영길이 원팀을 말하고 싶으면은 지들 지지층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찌빠들한테 야 씨발 낙엽 찌빠들한테 타령하는 추풍 낙엽 타령하는 그 지지자들한테. 그러니까 찌빠들한테 아니면 뭐 김영민이나 김호준한테 가가지고 그치. 우리 원팀이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까지 말라고 작전 세력으로 몰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원팀이라고요, 정확하게. 아니 뭐 이재명 아니 정확해요. 지지자들 정말 정확해요. 이재명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뭐 경선판이 이낙연 후보를 위한 판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뭐 그런 얘기들도 한다면서요. 그거는 지금 지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판은 지들이 원하는 대로 다 짜줬는데 지금 아니 그걸 그러니까 판이 진짜 이재명한테 어드밴티지를 꽉꽉 넣어서 짜여진 판이 이재명이 거기서 그냥 지가 알아서 얻어 맞고 있는 거예요. 그걸 두고 그러니까. 지금 뭐 누구를 위한 판? 양심이 니들 능지 상태부터 점검하고 와라 이 새끼. 경선 하자는 대로 해줬잖아. 안 미루고. 그러니까. 그거 해줬는데 뭐 지금 와가지고 또 징징대고 그치. 있어. 경선 일정 자체가 이게 사실 당대표가 독단으로 결정할 수가 없는 걸 독단으로 결정하면서까지 지금 이거를 경선 일정을 밀어붙인 거잖아요. 뭐 이거는 뭐 살짝 애매합니다. 당대표 독단도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일단 뭐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한 거고. 근데 그것도 사실 안 맞지. 당무위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맞아요. 당무위에서 해야 그러니까 되는 제가 거예요. 지적하는 부분 그 부분이에요. 어쨌건 그리고- 결정이 된 거니까 일단은 저긴데 결정적으로 아직까지도 당무위를 열지 않았을걸요? 경선 일정이나 이런 그렇죠, 세부 사항에 대한 추인을 예. 그 당무위에서 이제 추인해가지고, 그러니까 땅땅땅 도장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절차조차도 없었죠. 아니 저는 잠깐만 사실. 그러면 그 당무위는 도대체 언제 열게 뭐 경선 결과 나온 다음에
뭐 없을 것 같아 당무회가 따로. 없을 것 같아요. 송영길이 그냥 그냥 이렇게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가는 거지. 야, 당대표라고 어디서 이런 걸 뽑아가지고 진짜 내가 당대표로 해도 그것보단 잘하겠다 진짜. 아니 근데 주변에 송영길 뽑았다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이냐? 아니 송영길은 어디서도 까요 그냥. 근데 그건 뭐 원래 그래요. 2007년에 제 주변에 이명박 뽑았다는 사람 뭐 한두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박근혜 뽑았다는 사람은 난 많이 봤는데. 아 그래요? 아니, 박근혜 왜 그랬지? 저는 뭐 박근혜 같은 경우도 뭐 한두 명. 저는 고향 내려가면 다 박근혜 뽑았다고 하니까. 아 근데 솔직히 저는 주변에서 투표를 안 했다는 사람들은 봤어. 사실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이 보일 만하죠. 예. 아니면 뭐 드물게 막 허경영 뽑았다는. 그거는 진짜 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의 생각이 있을 테니까. 예. 자, 아무튼 송영길 까는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를 했네. 이재명도 좀 다뤄봐야 되는데. 그게 네. 나 송영길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재명 얘기할 땐 진짜 쌍욕 나올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 그 당대표에 좀 이건 뭐 뭘 상식하다고 말하기도 못하고 진짜 그냥 능지 상태가 처참해요 정말. 네, 그러니까 이 쌍욕을 해주고 싶은데 그냥 안 쌍욕을 참고 이제 안 하고 다른 식으로 말을 하려니까 말을 하기가 참 힘든데. 그러니까 참 참담합니다. 당대표 수준이. 정말 제가 가끔 쓰는 표현대로 말하자면 정말 졸렬하고 비루하다. 네, 그렇게밖에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졸렬하고 비루합니다. 쌍욕을 안 하자면. 이런 사람이 2017년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었어요. 선대 본부장이었나? 네. 야 이런 그런 사람을 총괄본부장. 그러니까. 선대위 총괄본부장. 10 몇 년? 2017년. 17년? 그래봤자 뭐 17년 솔직히 그 명왕이 총괄 선대본부장이 내가 있어도 이겨요. 그 선거는. 이해도 씨도 아니고 제가 했어도 이겼을걸요. 솔직히 후보가 명왕인데. 그러니까. 후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 vs 홍준표인데 그 선거를 어떻게 져요? 거기 박근혜 깜빵가 있는데 더구나. 찰스도 있고. 네. 찰스 잊으면 안 돼요. 찰스 때문에 더 쉽게 이긴 건 맞아. 최근에 근데 그거 아세요? 국민의당에서 국민의힘 말고 국민의당에서 이재명 깠는데 그게 팩트야. 뭐 이제 이제 그 정도 실력은 갖췄나 보네. 그것도 못하면 그것도 아니 못하면 이재명을 팩트로 깔 수 없는 수준이면 걔는 정치를 하면 안 돼요. 네. 자, 이재명 지사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예, 이제 그 경선 이제 예비 경선 일정에 따라서 지난주 토요일에 첫 번째 TV 토론이 있었고, 월요일에 두 번째 있었죠. 그다음에 일요일에 그 국민 면접, 네, 국민 면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또 어제 이제 JTBC에서 2차 토론이 또 있었죠. 2차 토론까지. 네. 토론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게스트. 예, 네. 저는 솔직히 2차 토론은 못 봤는데 거기서 되게 시간이 애매했죠. 예. 어제 일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네. 알바를 했더니 근데 그 되게 중요하게 남은 게 지금 기본소득 예산 마련한답시고 기존 예산 삭감해서 한다는 게 뭐 가로등 보수 예산 까가지고 예산 아꼈다고 자랑했다고 하더라고요. 가로등 얘기가 이제 어제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네. 어제 나온 얘기죠. 네. 나 그거 보고 저걸 지금 자랑이라고 말하는 건가? 이걸 자랑이라고 말한 거면은 왜냐면 이게 사실 안전 관련 예산인 거거든요. 그렇죠. 가로등이면. 가로등은 안전 치안 다 관련되죠. 그치. 그걸 지금 깠다? 그걸 자랑했다? 근데 지금 내가 지금 혹시 다른 나라 대선 경선 그걸 보고 있나? 그러니까 굉장히 의외더라고. 원래 뭐 기존에 그 떠들던 것처럼 뭐 보도블록 안 갈아엎었다 뭐 이런 거나 얘기나 하지. 그러게 말입니다. 보도블록이면 그나마 좀 덜한데. 그나마 좀 덜하죠. 네. 근데 이제 또 보도블록도 그 사실은 시각장애인 분들이나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게 보수가 제대로 안 되면은 맞아요. 예. 치명적일 수 있죠. 예, 그렇죠. 다치실 그런 수 부분이 있고. 있어서 그것도 네. 보수는 하는 게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필요한 근데, 경우는 예. 보수를 해야 된다. 그쵸. 네. 사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필요 없는 육교라던가 아니면 필요 없는 횡단보도 네, 맞아. 뭐 그런 것들이 알려졌잖아요. 사실 일본에서 많이 이루어졌던 그 일본 관료주의 깔 때 그 그런 거 네. 많이 나오죠. 육교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한 길에서 그냥 그 하는 그런 거. 네, 육교 바로 옆에 뭐 횡단보도가 있고 뭐 그런 진짜 경우. 뭐 있는 거야.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안 쓰는 다리, 사용하지 않는 다리 같은 거 뭐 지어놓고 그런 게 이렇게 흘러서 어떤 한국화 됐죠. 뭐 한국에도 많다. 그다음에 옛날 뭐 낙곰수에서 그 도올 김용옥 씨가 그놈의 보도블록 김용옥 씨 요즘도 시진핑 빠지나? 입도 뻥끗 못한다고 알고는 있는데 쪽팔릴 거야. 김용국 뭐 아직도 저기
저기 김영 그쪽 계열 방송에 나오더만. 아 그래요? 그럴 네. 거예요 아마. 뭐. 아 그리고 용민아 차단 좀 풀어라. 이 방송을 들어야 차단을 풀지. 안 아, 들어가지고 못 풀어. 안 풀면 쫄보. 아무튼 그리고 또 뭐냐? 아니 솔직히 그거 이길 수 있는 거 있어요?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면 기본소득은 제 공약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저는. 말이 계속 바뀌고 있죠. 예. 기본소득 제 공약이 아니랬다가 처음에는 예. 그랬다가 제1 공약이 아니랬다가 예. 뭐 핵심이랬다가. 핵심이랬다가 뭐 아무튼 말이 계속 아니 왔다 무슨 갔다 하죠. 슈레딩거의 공약이야 뭐야? 관측하기 전까지는 뭐 공약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거에 양자역학이에요? 어? 이게 공약을 양자역학으로 저기 했어? 그런가 봐. 굉장히 양자역학적이긴 하네. 네. 이게 이 양자역학이라는 게 가장 뭐 그나마 간단하게 설명하는 게 예. 관측자가 이제 어떠한 현상을 관측을 하는 행위 자체가 영향을 미쳐서 그렇죠. 결과치가 계속 바뀐다는 건데 네. 우리는 이거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와 이거 그건데 맞네. 사람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이 새끼 네 속마음이 뭐야? 이러는데 아니야. 야 이재명의 아니, 기본소득은 핵심이야. 양자역학이었구나. 아 그러네 이거. 야 이건 포는정이 아니라 양자역학이었어. 정말 양자역학이네. 아유. 이제 그러면 거의 이제 마블 히어로물 수준으로 가야 됩니까 이제 막. 아이고 MCU. 네. 어? 앤트맨이야 앤트맨? 앤티맨이나 아니면 저기 뭐야 닥터 스트레인지의 그치 앤트맨 아니면은 닥터 스트레인지지. 아 오늘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오늘도 이제 토론이 3차 토론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 이제 MBC 100분 토론에서 이제 아, 그래요? 토론을 하죠. 벡터로 하죠 10시부터. 예, 하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 뭐 경기도에서 뭐 확진자 네. 경기도청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왜 꼭 이런 상황에서 아니 뭐 근데 그거는 확진자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지 근데 이재명 사실 지사 집무실이 신관 2층인데 예. 신관 3층에서 그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요. 예. 경기도는 방역을 손을 놓은 건가? 그래서 정말 앤트맨처럼 작아져가지고 토론회에서 안 나오는 거지. 사라져서. 짜가 격리하는 거예요? 지금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 근데 진짜 코시국에 코로나로 드립치고 싶지 않은데 솔직히 이게 되게 적인 거라 네, 그럼 당사자들한테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네, 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드립거리는 아니야 이거.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이 취약한 부분들은 뭐 사실 그동안 저희가 방송에서 1년 내내 까먹고만 해도 네네. 충분히 이제 뭐 예견된 바였고 네. 주로 이제 박용진 후보가 굉장히 열심히 첫 포문을 너무 잘 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이재명 상대로 질문을 던지라고 하면 던질 질문을 그대로 했어요. 기본소득 좋다. 돈 어디서 나냐? 이 얘기. 그렇죠. 이 얘기면 모든 게 다 끝나거든요. 돈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리고 그거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거기다 추가한다 그러면 아니 처음에는 100만 원씩 준다. 월 100만 원씩 준다 그랬다가 월 지금은 연 100만 원도 안 된다. 이게 무슨 기본소득이냐.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되는 건데 그 두 기본 가지를 소득이죠. 기본 그거를 소득. 그대로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죠. 이게 참 1차 때 중간에 시간이 끝나가지고 더 얘기를 이어나가지 못했는데 대한민국 예산 얘기를 딱 했어요. 우리나라의 한 해 예산이 558조다. 네. 그중에서 187조 기금이다. 네. 그 다음에 80조는 지방으로 나간다. 네. 지방 교부금으로 간다. 네. 그러면 약 260조 빠지는 거죠. 그럼 한 250조 가지고 이제 나라를 기본소득 할 수 있는 거를 300조가 채 안 얘기를 해야 되는 돼. 돈데 300조가 안 290조 돼. 뭐 이러지. 그러니까 그냥 심플하게 우리나라 세입이 300조가 안 돼요. 그렇죠. 300조 걷어들이는 세금이. 300조 선에서 이제 간당간당하죠 지금. 네. 280 몇 조, 290 몇 조 그렇게 계속 올라가는 추세니까.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잠깐만 예산 중에서 이제 또 국방비에 쓰고 복지 뭐 그럼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 어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차 있는 것들이 많이 그쵸.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로등 가로등 아니, 세우는 예산 줄였다고 아니,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그래서 거지. 치안 예산 줄이겠다고 한 거구나.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리고 설령 가로등 예산을 그러니까 새는 가로등 예산을 잡았다 칩시다. 그러면 그 돈으로 가로등 보수를 더 확실하게 하든가 아니면 가로등 없는 지역에 가로등 추가로 놓는 게 맞는 거지. 그치 이게 맞는 거죠. 그 돈을 딴 데 쓰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목적에 맞지가 않잖아. 애초에. 국방비 얘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국방비 얘기가 제일 국방비 그렇죠. 국방비 예산 줄인다고 했다가 반박 들어오니까 한다는 말이 아니 난 국방비를 잡자고 한 거였는데 이러는데 아니 국방비를 잡아도 그걸 예산을 줄일 거냐고. 그 돈을 감사를 해가지고 제대로 쓰게 해야지. 그래서 뭐 거기서는 뭐
방산 비리 뭐 이런 걸 갖고 네. 왔더라고. 네네. 뭐 그 만만한 거 갖고 온 거죠. 우리나라 뭐 방위사업청 들어가는 예산이 혹시 어느 정도 됩니까? 방사청 사업 예산은 매년 다를걸요. 그거는 뭐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을 거고. 뭐 대략적으로라도 뭐 지금 아니요, 이거는 국방 예산 총액이 지금 한 50조 선. 52.9조 뭐 이렇게 2021년 국방 예산이 네. 53조 원. 그러니까 지금 네. 그러면은 방위사업청 예산은 거기에 훨씬 일부일 거 아니에요. 훨씬 예, 일부죠. 그렇죠. 그것보다는 확실히 적겠죠. 예. 거기에만 안 다 쓰는 게 아니니까. 국방비 60조 다 합쳐도 우리 기본소득 얼마나 나옵니까? 자,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국방비라는 거는 사실은 단순히 군대를 유지하는 비용으로만 보기에는 좀 이렇게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보면 국방비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복지의 일부이기도 하고, 뭐 치안의 일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게 그 복합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 지금 뭐 KFX 보람의 KFX 사업, KFX 왜 이렇게 전투기 사업, 그냥 전투기 보람의 사업. 사업이라고 해요. 네. 보람의. 보람의 사업에서 이제 그 신형 전투기가 생산이 되면은 거기 들어가는 부품이 이제 전투기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이 6만 개 가량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밑에 붙어 있는 중소기업이 300개 정도에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 네. 그 전투기 하나 생산하는 것만 해도 고용 창출이 엄청나게 된단 말이죠. 관련해서. 그다음에 뭐 최근에 그 로켓 제한 풀리면서 미사일 지침 이제 미사일- 종료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주로 쏘아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그게 그 관련해서 또 기사를 찾아보면은 뭐 그 로켓 하나 띄우는데 최근에 왜 이렇게 아니 헷갈리지? 당장 이낙연 대표가 그 이낙- 공약한 것 중에 한국 그 GPS 개발하는 사업으로 네, 맞다. 헷갈렸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KPX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한국형 GPS 사업, 이제 한국 인공위성 띄워가지고 국산 인공위성으로 GPS 찍는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관련한 일자리가 2만 개 정도 창출이 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간 게 국방 예산이에요. 뭐 2조 원인가? 네네. 그치 사실 우주 개발 사업이면은 국방이랑 되게 밀접할 네.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금 국방비로 2만 개 일자리 창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저기 뭐 호르무즈 해협이나 그다음에 저기 뭐 소말리아 해적 많이 나오는 그쪽 아프리카 그쪽 네네. 해협 같은데 거기도 한국 상선들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거기가 이제 해로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근데 만약에 그 해역에 우리나라 UDT들이 지키고 있지 않다고 치면은 그 가서 털릴 거 뻔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국방비가 곧 그 생명이랑 직결되는 거예요. 생명이랑 직결되니까 안전이고 복지까지 되는 거예요. 집에 무사히 돌아가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그리고 뭐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국방비가 그냥 뭐 단순히 그냥 막 뭐 전쟁 비용 이렇게 전쟁 소매할 비용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볼 시각은 한참 지나갔고, 그 다음에 뭐 말이야 좋죠. 무기 다 없애고 평화를 사랑하면 좋잖아. 누가 평화를 싫어해? 그치 당장 그 밀덕들도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건 미친놈 취급받아요 진짜. 그렇지. 정말. 무기를 좋아하는 거지. 그치. 응. 무기가 쓰일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죠. 이거는 사실. 마치 그 레고 스타워즈 시리즈 나오면은 막 와 뭐 레고 어벤져스 나왔대 와 이거 사야겠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지. 무기를 좋아하는 경우는 저기고 밀덕들도 분야가 워낙에 다양하고 다양한 예. 아니 그러니까 뭐 아무튼 전 세계로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전 세계 모든 밀덕 나라가 중에서도- 동시간대에 이렇게 뭐 무기를 다 갖다 버리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은 어쩔 수 없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국방에 아, 돈을 더 쓰는 거는 뭐 핵무기를 없애자, 핵무기를 다 파괴하자, 뭐 이런 논의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지금도 뭐- 남아 있는 거 많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냥 네. 줄여 나가자. 그치. 뭐 추가로 만들지는 뭐 그냥 않고 추가 뭐 생산을 안 하는 그런 방식이 그런 됐지. 식으로. 예. 갑자기 버릴 수가 없거든. 후달리고 버린다는 어떻게- 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자 만약에 지금 뭐 북한이야 사실 사이즈가 상대가 안 되니까 그냥 논외로 친다고 쳐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게 어딘데 지금 당장.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이제 환경상 뭐 북한 아니라고 해도 북한 진짜 논외로 치더라도 지금 안 돼 안 돼. 중국하고 일본이니까. 예, 그치. 예, 언제든지 그리고 한반도가 갈등 상황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치. 괜히 지정학적 위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운전자가 되느냐 아니면은 뭐 갈갈이 찢겨 나가느냐 이거를 맨날 얘기하는 게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 그리고 당장 올해 2월에 경항모 사업 추진하기로 결정이 났고 당장 직전에 언제야 며칠 됐냐? SLBM 이제 발사 성공했고 잠수함에서 이제 미사일 쏘는 게 성공했고
이런 상황에서 그것들 뭐 사업 다 백지화하게? 국방위 선수들이면? 뭐 아무튼 그래서 이재명은 국방비를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었다라고 좀 또 한 말 빼고 그러니까. 있는데 이것도 슈레딩거죠. 그러니까 아 진짜 슈레딩거죠. 슈레딩과의 국방비야. 이재명한테 가면은 모든 게 양자역학이 돼요. 뭐 이재명 혹시 뭐 물리학과 나왔어요? 이게 2차 미분 방정식이야. 나 수포자인데 진짜. 이재명이가 진정한 슈레딩거의 영역이 뭔지 아십니까? 와, 문 너머를 봐버렸네. 예. 아이 뭐 국방비나 이런 것들을 다시 따지고 들면은 이재명이 깨질 수밖에 없지만은 진정한 슈레딩거의 영역은 따로 있어요 이재명한테. 그것은 슈레딩거의 점. 슈레딩거의 점이지. 나 점수. 그거 솔직히- 바지를 벗었는데 어떨 때는 있고 어떨 때는 없어. 아니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어. 나 솔직히 그거 일부러 얘기 안 했거든요. 너무 솔직히 아씨. 와, 나 그거는 얘기하기 솔직히 좀 왜요? 쪽팔린 수준이잖아. 아니 민주당 토론에서 그딴 얘기가 나온다는 게 솔직히 너무 고스트라이더님 표현에 따르면 그거야말로 야한 냄새가 나는 어떤 담론 아닙니까? 그거 야한 냄새가 난다고 좀 너무 저급해요. 아 냄새나. 그러니까 그냥 냄새나. 그러니까 그냥 냄새나. 상상만 해도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아니 솔직히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영업을 할 때 하는 말이 그래도 국회에 정당다운 정당은 민주당밖에 없지 않느냐고 그렇게 영업을 하는데 이게 비교급이라 슬프지만 근데 야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딴 얘기가 나오면은 내가 어떻게 영업을 하냐 이딴 영업을. 그렇죠. 지금 사실상 그 이재명이 어제 토론에서 그렇게 질을 확 떨어뜨린 게 전반적으로 보면 이 영업력에도 크게 타격을 미칩니다. 사실 쪽팔려서 어디 가서 좀 찍어달라는 소리를 못 한다니까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이러면은 상대 후보들도 되게 막 영업하기가 쪽팔려서요. 그렇죠. 같이 질 떨어져 버리는 어? 거죠. 맞아요. 지금 어쨌든 여론조사 겉으로 드러나 있는 여론조사 지지율 1등이 이재명 지사고 네. 그 사람이 그렇게 뻘소리 하고 있으면 영업하는데 지장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렇죠. 뭐 뭐 이재명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니네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당 수준 보니까 그렇던데 그래버리면 할 근데 말이 이재명이 없지. 그런 수준이면 이러고 그리고 지금 예비 경선 이제 시작한 이 타이밍에 사실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거 보면은 이재명 출마 선언했고 뭐 윤석열 출마 선언을 했다고 아예 기정사실 둘이 양자 대결 구도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그냥 제가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와 씨. 지금 이거를 바지 한 번 더 내리겠다는 말을 토론회에서 했다고? 오늘 김어준은 그걸 또 옹호한 모양이더라고요. 자기가. 아, 네. 김어준이 옹호한 건 이제 송영길 발언. 아니 그 바지 뭐, 내린 뭐, 바지 바지도- 내린 것도 옹호했다고요? 네. 아니 바지 내린다는 그 발언을 옹호했다고? 네. 야 진짜 그 새끼 어메이징하다 진짜. 싹 다 해줬구나. 역시 야 아주 그냥 실드를 쳐도 골고루 쳐준다. 역시 더러운 사람. 자 이제 오늘 답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멘트가 자극적이지만 스캔들이 아니라는 입증 중 대표적인 사례다 이게. 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었다. 아니 점을 잘못 봤을 수도 있잖아. 아니 그걸 떠나서 그걸 무슨 그게 그렇게 루머가 사실이 결정적인- 아니라는 대표적 입증이 어떻게 돼? 그게 어떻게 스모킹건이 돼? 그러면서 이제 뭐 스캔들은 2년 전부터 이어졌고 스캔들이 입증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뭐 경찰 조사에서 나온 게 없다 그러는데 저는 김호준이 이 말한 게 되게 가정스럽거든요. 김부선이 이 건 관련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처음 터뜨린 게 김호준입니다. 그렇죠. 딴질보 시절에 김호준이 인터뷰 김부선 씨랑 인터뷰해가지고 김부선 인터뷰 따가지고 이 얘기를 처음 들었고 당시에 김호준은 김부선 편에 서겠다. 그 정치인 정말 파렴치하다까지 얘기를 했었다고. 이 새끼니까 전말을 다 들은 새끼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재명 옆에 딱 붙어가지고 지금 이지랄 하고 있으니까 야 친구비 달달한가 보다. 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새끼를 언론인은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김호준도 그렇고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이재명도 그렇고 얘네들을 무슨 근거로 신뢰를 할 수가 있어요? 말이 이렇게 맨날 바뀌는데. 이 패거리는 진짜 그냥 양자역학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야 오늘 얘들 얘기하는 키워드는 이거네. 그냥 양자역학. 양자역학. 관측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네 그냥. 오늘 이번 에피소드 제목을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양자역학이 정말 죄가 많은 것 같아. 이거 처음에 얘기한 거 누구야 이거 진짜. 007 제목도 떠오르고 막. 누군지 몰라도 진짜 고생 많다 진짜. 양자역학 처음 누구죠? 나 이거 이쪽 분야에서 너무 모르다 보니까. 양자역학은 어느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굉장히 그
처음에 이제 그거를 발견했다고 해야 되나? 이 사람들 쓰지 말고 이재명 이야기는 합시다. 이재명 이야기는. 아니 뭔 소용 있어? 그냥 이재명이 양자역학 그 자체인데 뭔 의미가 있어? 아 이거 물리학도 출신으로서 정말 짜증나네. 그래서 다른 물리학도가 이 공대생들한테 드립을 싫어합니다. 예 다른 공대생들한테 유일하게 뭐 조금 잘난 척 할 수 있는 거에 너 양자역학 알아? 양자역학이다. 막 이런 건데 그렇지. 아 그냥 이제 다른 공대생들은 간단해요. 야 이재명 이러면 끝이야. 뭐 기계과는 막 5대 역학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아 씨발 연력학 니들 연력학 가지고 대가리 뽀개도 봤어. 이런 할말없거든. 뭐 전자과는 뭐 전자과 나름대로 막 뭐 아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과목들이 있고 막 그런 우리 양자역학 상대가 안 되지. 다른 역학이랑 상대가 안 되지. 양자역학 그래 버리면은. 근데 정작 이제 양자역학을 그렇게 잘하는 물리과 학생도 많이 없다는 거.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긴 있을까요? 계산은 전자과 학생들이 훨씬 잘해요. 아 행렬을 잘해가지고. 자 아무튼 이재명 이야기로 돌아와서 오케이. 보니까 이재명 쪽에서 약간 좀 금도를 얘기했더라고요. 그 토론에서 오죽했으면 그랬겠냐고 금도를 좀 지키라고 했다는데 이재명 지사 쪽에서 금도를 얘기한다. 금도라고 얘기하기 어제 그 바지 벗는다 이야기 나온 게 네. 그 뭐야 정석윤 총리가 네, 구체적으로 뭔가를 짚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그 불륜과 스캔들을 깔끔하게 정리해라. 뭐 이 정도로 그렇죠. 권유를 한 거잖아요. 그 가족 이야기 말고도 스캔들이 있지 않냐 정리하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하니까 아니 거기서 왜 바지를 벗으면 되겠냐는 그런 답변이 나오니 너무 이거는 문맥에서도 벗어나고 성질 부린 그냥- 거죠 그냥 맞아. 답변 자체도 되게 발끈해가지고 성질 부린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그리고 또 약간 뭐 거짓말일 수도 있는 얘기들을 했죠. 계곡 이제 관련해서 계곡 관련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거는 거짓말일지 아닐지 모르는 거. 그게 네. 이제 뭐냐면은 이제 돌아가신 형님 이재선 씨 얘기하면서 네, 뭐 정신병 어쩌고 정신병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재선 씨가 시정에 관여하려고 했다는 그런 얘기. 시정에 개입해가지고 벌어진 계속 얘기다. 얘기하는 거죠 그게 사실. 예, 근데 그 정말 아무도 증명하지 않은 게 예. 시정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어. 근데 솔직히 궁금한 게 이재명 얘기 중에는 거짓일 수도 있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걸 따지는 것보다 얘가 말하는 것 중에 참이 있는지부터 따지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알려진 거는 이재선 씨가 이재명 지사의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그 뭐 인사에 관여하고 뭐 특혜를 네. 바랬다 뭐 이런 그렇죠 이제 뭐 그다음에 청탁을 계속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뭐지 뭐 시청에 무슨 매점 같은 거 뭐 설치하는 거 뭐 자판기 그러니까 청탁했다 그러잖아 네, 청탁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돌아가신 이재선 씨는 결정적으로 알려진 거는 그거를 많이 비판하셨다고 해요. 그 성남시 모라토리움 사건. 아 네. 모라토리움이 네, 사실이 그거를 이제 아니라는. 시 게시판에다가 댓글 이런 걸로 엄청 지적을 많이 그게 하셨다고. 취임 이후에 기고도 아마 어디 매체에 기고한 것도 있는 걸로 나 알고 네네. 있는데 모라토리움 관련해 가지고 근데 만약에 그거를 공적인 채널을 통해서 했다면 네? 시 게시판이나 이런 식으로 아니 뭐 게시판이 아니라 사적으로 해도 그거는 청탁이랑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 지금 일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한 건데. 그렇지. 그것도 그런데 공적인 채널을 통해서 했다면 그거는 더더욱 청탁이로 보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것도 사실 정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네. 어떻게 보면 계곡보다도 더 잔인한 사건일 수도 있어요. 계곡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계곡에서는 이제 좀 뭉개고 지나갔죠. 처음에는 첫날 토론에서는 그냥 남양주 씨가 먼저 한 거 맞다. 우리는 뭐 표창까지 줬다. 뭐 이런 식으로 뭉갰고 어제는 남양주시 조광한 시장님이 자기 이름으로 표창을 달라고 해서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고 하고 뭐 남양주시 공무원한테 줬다. 실무자한테 줬다 뭐 그 얘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어떻게 말이 안 바뀌는 게 없어 말이. 근데 이제 조광한 시장님의 얘기는 조광한 시장의 얘기는 굳이 뭐 받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자, 그 이제 받으러 오라고 그러는데 이재명 꼴 보기 싫어서 안 갔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표창장에 표창 대상으로 누가 적혀 있냐면 남양주 시가 적혀 있지. 그렇죠. 남양주 시가 적혀 있죠. 그 저희 계곡 경비 그 사업 그 용성만 과장. 예, 용성만 과장 그 양반 이름이 적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렇죠. 개인한테 준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원래 받으러 그 사람이 간 거지. 사업이니까 사실 시에 주는 게 시 그렇죠. 차원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3천만 예산 원. 3천만 네. 원이니까 4천만 원. 네. 그것도 이제 남양주 시로 가는 거지. 그 그쵸 이제 시 그건 예산으로 공무원한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상금으로 간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표창장이라고 나와 있는 게 그 지금 캡처로 뜨고 있잖아요. 당시에 그 종무식 내용 보면은 네. 그 표창장 읽은 것들이 쭉 나와 있잖아. 녹취가 되어 그렇죠. 있잖아. 네. 거기 보면은 그 표창장의 수상자가 남양주시로 되어 있지. 그렇죠. 남양주시 그 생태과장 용 그분이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렇죠. 그렇죠. 수상자가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준 게 아니라고. 맞아요. 이재명 말이 네. 틀린 거야. 이재명 말이 그럼 말이 안 되는 그것만 거야. 해도 달라요. 예. 네. 아니 그리고 틀려, 원칙적으로도 틀려. 그런 실용 사업이면은 당연히 시에다가 시 차원에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만 계속 이제 말하는 건데. 조공환 시장님이 좀 헷갈리게 말한 부분이 있는 게 나는 상을 받은 적이 그러니까 나는 상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신 거는 헷갈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재명 이 새끼도 지금 지가 지 말을 이제 우기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실무자한테 줬다라고 그 시장이 자기한테 달라고 해서 그건 안 돼요. 그런데 실무자 포착했다 그런데 그것도 틀린 말이고 왜냐하면은 시한테 준 거니까 어찌됐건 간에 네네. 남양주시에 준 거지 남양주시 그 실무 공무원한테 준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럼 이재명도 틀린 말을 한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시한테 줘놓고서는 전국 최초라는 건 광은 자기가 팔고 다녔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것도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고. 예. 그리고 조광환 시장 이거 확실하게 증거 자료도 제시를 했어요. 경기도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에 전국 최초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남양주가 이제 그거 했다고 언론에 터지고 한 일주일 뒤인가 그때 바로 이제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라는 워딩을 써가지고 자기들이 보도 자료를 그리고 만들었죠. 솔직히 말하자면 그 업적이라고 도지사 업적이라고 자랑하는 게 시 그 계곡 정리한 게 도지사 업적이라고 자랑할 거면 사실 그것도 좀 우습죠. 예. 뭐 물론 이제 남양주 의미 있는 일이긴 한데 아 그러니까 못한 건 아니에요. 잘한 건 맞아. 좀 그 도민들의 삶의 질이 좀 좋아진 거는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찾아가는 사람들이나. 근데 그거를 그냥 업적이라고 막 제1 업적 막 이런 식으로 정말 소개하면 제 1을 업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출마 선언문에서도 자기 업적 중에서 가장 먼저 나와요. 그렇죠. 계곡 하천 정비가. 자기 그거는 도지사 실행력 사이즈에 좀 너무 안 맞지 않나? 안 맞죠. 도지사라는 그 광역단체장인데 예. 도지사면 웃기죠 좀. 이것도. 이 말 너무 하나하나 다 저기해야 되다 보니까 이재명 말은 진짜 오죽하면은 이재명이랑 싸우는 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과거의 자신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고. 네. 그리고 그 얘기도 이것도 맞아 빠뜨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역차별. 맞아. 안동 가서 역차별 얘기한 네, 거. 그 연 대표님이 계속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들. 네네. 그것도 지금 자기는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 지금 그때 했던 말들이 어디 그대로 녹취가 되어서 글로 남아 있고 영상까지 그리고 남아 있는데 해명을 한 말이 자기의 본 의도라고 할지라도 맞아요. 그 수도권이랑 그 영남의 지역 차별적인 행태를 한 거는 이재명 본인이에요 또. 맞아요. 코로나 시국 저때 연초에 대구에서 확진자 막 터져 나올 때 그거 안 받은 거 어디예요? 경기도야. 그리고 최근에는 수도권에 백신 우선 접종하자고 한 거 누구야? 경기도예요. 맞아요. 아니 다 자기가 지역 차별한 다음에 영남이 수도권에 비해 지역 역차별이 아니 애시당초에 수도권이 대상이면 역차별이 아니야. 그리고 말이 앞뒤가 맞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지역 상품권 발행만 해도 사실 그 경기도 인접의 강원도나 충북 같은 데는 충분히 지역 차별이 되죠. 왜냐하면 경기도 인센티브를 지금 더 세게 때리고 있기 때문에 인근 그 접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상품권을 사서 뭔가를 소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경기도 지역 상품권을 사가지고 잠깐 넘어가서 물건 사고 들어오는 것이 이득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네. 그러면 강원도나 뭐 이런 쪽에서는 그렇죠. 경기도가 지금 돈으로 강원도나 충북 밟고 있는 거야. 이것도 그럼 지금 엄밀히 말하면 지역 차별이에요. 그렇죠. 지역 차별을 수도권의 지역 차별을 그렇죠. 본인이 하고 있는 거네. 중앙이 지역을 차별하는 거고 이건 지금 이재명 본인이 하고 있는 거라고. 그것도 같은 지자체끼리 붙어가지고. 같은 광역단체가 다른 광역단체에 대한 지역 차별을 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러면. 그렇죠. 예산로 좀 찍어 누르고 있는 거지 그렇게. 오히려 중앙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하려고 한 게 뭐였어요? 지역균형 발전이었잖아. 그렇죠. 그거를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역행하고 있는 게 지금 이재명 본인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 균형 발전 그다음에 정말 골목 상권 살리려는 원칙에만 충실하려면은 온누리 상품권 배포하면 됩니다. 그렇죠. 별도의 그 지역 상품권이나 이게 지역 상품 없애버리고 온누리 상품권은 전부 온누리 상품권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거기다가 인센티브를 뭐 국비로 준다든지 그렇게 해버리면 온누리 되는 거지. 상품권은 전국 통용이죠? 네, 네, 전국 전국. 아니 그러면 그거 쓰면 전통시장- 되겠네. 아,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네. 예. 아니 도대체 자기 말을 자기가 반박하지 않은 사례가 이거 하나라도 있는지 좀 이쯤 되면 지지자들한테 묻고 싶은데. 뭐 지역 상품권 가맹점이 더 뭐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너 그걸 넓히면 되지. 그거 넓히면 되지. 그러니까 세금 같은 걸로 세제 같은 걸로. 그럼 온누리 상품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온누리 상품권 지역 상품권에서만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온누리 상품권이 네. 못하고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또 존재하지는 뭐냐, 않아. 특례시권도 뭐냐 예전에 특례시 그 수원시 특례시로 네. 올라가려고 하는 거 승격하려고 그렇죠. 하던 거 그거 반대한 게 경기도 경기도죠. 지사였죠. 예. 예. 자기 성남시장 할 때는 특례시 인정해줘야 된다고. 성남시장일 때 특례시 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특례시라는 게 이제 광역시처럼 네. 예산에 대한 자율권. 그러니까 이제 상위 지자체인 뭐 경기도에 전혀 간섭 없이 예산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참견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수원이나 뭐 성남도 마찬가지고 도 입장에서는 거기들이 캐시카우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내주기가 싫은 거지. 맞아요. 예. 경기도지사 되니까 이 말이 바뀐 거지. 시장일 때는 혜택을 누리고 싶고 경기도지사가 되니까 이제 그 인정해야 될 본인이 얘기했던 그 인정해야 될 조건을 인정하기 싫고 그렇죠. 그 지역 차별에 대해서도 뭐 그 워딩 자체보다 이렇게 말을 계속 바꾸는 게 그 행태가 더 그쵸. 큰 문제고 더구나 이거는 증거들이 뻔히 영상이나 글로 다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우긴다는 게 이거 거의 이명박이거든요. 이 짓 하는 건 이명박 말고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으로 뻔뻔하게 계속 대놓고 그러는 거는. 맞아요. 거의 이재명박이라는 그 별명이 내가 볼 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진짜. 이재명 박근혜는 정확한 지적이죠, 상당히. 예. 그리고 아 뭐 잠깐만 그러면서 또 또 이제 그 저희 최근에 도청 관사에서 그러니까 그 굿모닝 하우스에서 이상한 사람들끼리 몰래 모여서 케이터링 불러다가 밥 처먹다 걸려가지고 코로나 확진자 나오는 바람에 밥 처먹다 걸린 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거 몇 명이 모였던 거래요? 아직 알려지진 않았어요. 어. 근데 이제 케이터링 서비스를 보통 하면 예. 최저 인원이 한 20인 정도 사이즈부터 시작하거든요. 가격은 그러면 아니 얼마 근데 정도 나오지? 지금 드러난 인원은 대략 한 그 서비스 서빙 보는 사람 2명. 그다음에 이재명 댁에서 참석자가 이재명 제외하고 참석자가 4명 정도까지는 드러나 있는 상태거든요. 6명 그러면 일단 뭐 군수가 3명에 뭐 의회 관계자 1명이랬나 뭐 그렇게 돼가지고. 근데 그 좀 더 드러났군요. 네. 케이터링 가격은 보통 얼마지? 그런 거 그것도 보면? 지금 그냥 소문으로 나도는 거는 예. 그렇게 뭐 200만 원이라 그러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저도 정확하게 뭐 기사나 뭐 보도 자료를 본 게 아니라 가지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거기에 그 과정에서 확진자가 발생했고 그래서 방역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도에서 그냥 덮어버리고 자체 조사하겠다고 넘어갔단 말이죠. 아무 문제 없다 뭐야 걱정하지 이번에도 마라. 자체 조사야? 이거 저기 뭐 세월호 때 박근혜 행적 밝히라고 하니까 예. 덮고 지나간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죠. 예. 아니 근데 경기도는 왜 이재명이 도지사 되고 나서 유독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유독 경기도에선 자체 조사를 자주 하네요. 남경필 때는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남경필은 일 오히려 잘했어. 오히려 남경필을 만도 못한 거잖아 진짜. 그럼요. 왜냐하면 남경필 때는 경기도 의회가 민주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도정을 이끌어 나갔었어요. 지금은 이제 도의회가 거의 그 이재명 지사 거수기 노릇을 하니까 기고만장한 거죠. 뭐 이제 소수의 의원들이 계속 저항을 하고 있긴 한데 뭐 신정현 의원 비롯해가지고 경기도 의회 자체가 타락을 했죠 많이. 거기 언론 홍보비는 그래서 언제쯤 공개되는 거래요? 아마 언론 홍보비 안 될 거예요. 진짜 거의 무슨 농담 삼아서 그 하는 말이 지금 도민 여러분의 지방세가 언론 홍보비로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이게 농담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어차피 근데 이제 처음 그 예산으로 책정된 거를 넘지는 못하겠죠. 넘지는 못할 텐데 다른 항목에서 이제 홍보비 아, 쪽으로 빼내가는 것들이 많죠. 자체보다 다른 데서 끌어다 쓰는 그러니까 경기도청 본청 말고 뭐 일자리 재단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다른 뭐 경기도시공사라던가 그런 그 하부 조직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이제 계속 나가고 있을 테니까 사실 규모 자체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클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그 경기도청 본청 예산으로 잡힌 홍보비보다는 훨씬 클 거다. 뭐 그다음에 협력사업 명목으로 나간 것들도 많고 그렇죠. 그다음에 무슨 저기
이를테면 지금 유튜브에 뿌리는 돈들은 콘텐츠 지원 사업비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빠질 것 같거든요. 아 제가 맞아. 보면 유튜브 채널들을 보면은 근데 그거는 그 실제로 유튜브에 이제 많은 그 콘텐츠들 중에 보면은 경기도 콘텐츠 지원 사업비 지원 받아서 제작한 거라고 이렇게 뜨는 콘텐츠들이 맞아. 그런 꽤 것도 나와요. 있어요. 경기 크리에이터 뭐 예. 이런 거. 뭐 근데 이제 대부분 이재명 찬양하고 관련 없는 것들이긴 한데. 네, 맞아요. 독립적인 거. 예, 근데 그냥 뭐 검도 유튜브나 뭐 이런 것도 받아서 하는 거 있더라고. 그냥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앞광고 되니까 그 뭐 좀 유명한 이제 먹방 유튜버가 이제 뭐 계곡에서 먹방하는 거 찍은 것 같더라고. 이거 네, 잠깐만 직접적으로 계곡 경비하고 언급하면 그 나가지고. 사람한테 네.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거는 저긴데 그거 그것도 있고 뭐 저기 경기도 기본소득 광고 같은 거 띄워주는 그런 채널들도 있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도대체 왜 띄워주는 거 아니? 그 기본소득도 웃긴 게 청년 기본소득 뭐 이런 거 저기잖아요. 앞에 조건이 붙는데 그게 기본소득이 맞긴 맞아? 이제 이장희 교수님 같은 분은 그거 네. 가짜 기본소득이라고 하고 저는 그냥 그다음에 이제 기본소득이라고요. 기본소득. 기본소득 그 이제 지지하는 네. 그런 그룹에서는 뭐 유사 기본소득 뭐 이런 식으로 거기서도 그냥 기본소득이 되기 전 전 단계. 예, 맞아. 실드 치는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기본소득으로 나아가기 위한 뭐 나아가기 위한. 유사라는 거는 그 결국 진짜가 될 수 없는 뭔가를 말하는 거지. 나가기 전에 중간 과정을 예비 기본소득이라고 해야 거기서는 제대로 된 실드가 될 텐데 유사 기본소득이라고 한다는 건 예비 기본소득은 또 뭐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실드를 치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워딩이 나와버려요. 이거는 진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이재명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차적, 단계적 뭐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근데 그러니까 그 순차적 단계적 그 초중반 과정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건 선별이거든. 이재명이 하는 짓이 선별이고 선별에다가 지금 그러니까. 신복지 같은 데서 하려고 하는 그 복지 방법론은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후퇴한 거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그 이재명식 방법들은 보면 근데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늘 뭔가 모자라. 그러니까. 이게. 모자라. 모자라고. 그러니까 근데 왜 최백은은 버림받았을까? 손절당했어요? 아니야. 아니, 절대 그럴 리 없어. 아니 한국은행 족쳐가지고 돈 찍어내면 당장 돈 찍어내면 되는데 왜 그걸 공격을 안 하지? 싸움이 너무 커져서 그럴지도 몰라. 한국은행 조져서 돈 찍어내면 된대. 근데 이제 지금 뭐 1차, 2차 토론에서는 기본소득만 주로 나왔지만 뭐 기본 주택 그다음에 기본 대출 뭐 이거 가지고도 사실 할 얘기는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도망 기본 주택은 그러니까 오늘 과연 도망을 갈지 안 갈지 그거부터 기본 주택은 한번. 지금 청년 임대 주택이나 기본 주택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그것보다도 더 기본 주택은 그냥 그 저기 홍보비만 뿌려댄 거고 알맹이도 없고 그냥 정부에서 그쵸? 아예 그냥 정부에서는 장기 임대 주택 사업이랑 별로 차이도 없어요. 내가 볼 땐 그것보다 경기도시공사에서 500채 그러니까 뭐 500채 시작한 그것도 박용진 의원이 어저께 지적을 했어요. 네. 그거 겨우 500채 하면서 모델하우스 지어놓고 그러니까 그 홍보비로 홍보비로 얼마 빠지는 거냐 이런 얘기를 어저께 또 했죠. 그 홍보비 쓸 돈으로 집 더 지어가지고 더 나눠주면 되겠구만. 이거 그냥 이낙연 대표가 얘기하는 그 토지공개념 하위 호환 급도 못 되는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절대 안 되죠. 그치 그냥 아예 아니 뭐 별 차이 없어. 그냥 기본주택도 그냥 그 기본주택이라는 말을 붙이기 위한 것밖에 없지. 뭐 그러니까 기본이라는 말을 붙이기 위한 거잖아 그냥. 뭐 그리고 또 그런 거야. 그 기본이니까 기본소득 같이 돈 많은 사람도 살고 싶으면 와서 살 수 있는 거야. 그런 걸 왜 해야 되냐고. 뭐하러 해야 돼? 물론 그 사람들이 사실 와서 살지는 않겠지. 더 좋은 그치 자기 돈으로다가 그냥 뭐 할 수 있는 대출을 받든 뭘 하든 좋은 입지에 더 멋있는 그런 집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웃긴 거죠. 진짜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다 막 과거에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고 이러니까 진짜 계속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떼우고 빠져나갈 국리만 하다 보니까 자기 말에 자기가 발목이 잡히는 꼴이 자꾸 일어나고 있고, 이 점을 또 이제 뭐 정세균 대표나 정세균 총리나 이낙연 총리나 다들 지적을 하셨단 말이죠. 지금 그 두 번의 토론에 걸쳐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말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고. 아니 오죽하면은 우리 연 대표는 거의 이재명한테 무료로 강연해 주듯이 얘기를 하셨어.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막
빠져나가려고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아 프로딩을 내가 기억이 안 난다. 다 큰 어른이 그런 게다가 경기도지사씩이나 하시는 양반이 그런 수업 듣고 있는 게 말이 안 돼요. 야, 나 같으면 쪽팔려서라도 사퇴하겠다 진짜. 뭐 박용진 의원 이거 오늘 아침에 또 그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가지고 인터뷰 또 했나 보더라고요. 네. 뭐 한가리 참 재밌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뭐 이것까지만 딱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한 가지만 더 하고 예. 추미애 건 조금만. 추미. 나 그거 그 점령분들이 그거 얘기할까 했는데 그건 안 해요? 아니니까 먼저 이야기하고. 예전에 이제 경기도지사 이제 당선되고 나서 한 거를 지적하면서 예전에도 곤란한 질문하니까 인이어 빼서 집어 던지고 생방송 인터뷰 중에 가는 모습으로 대통령의 태도를 갖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토론 자세는 꼭 지적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예의가 없어 커트해. 대변인 앞으로 이런 인터뷰 받지 마. 이거. 그래서 뭐 글쎄요 오늘 과연 이 얘기 하실 건지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오늘 토론에 참석해서 이 얘기를 과연 들을 수 있을 것인지 뭐 봐야 되고요. 비추가 주목이 됩니다. 야 그치, 진짜로 이거 꿀잼 포인트다 진짜. 이게 꿀잼 포인트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추미애는 왜 나왔을까 대체. 이재명의 원팀. 아니 근데 솔직히 추미애가 전에 얘기했던 그런 것들은 있었잖아요. 토지공 개념을 추미애가 얘기 안 했던 게 아니거든요 사실. 했었죠. 근데 차라리 그런 걸 얘기하면서 좀 하면은 짬이 살 텐데. 아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기본소득 지적하고 뭐 그러니까는 기본소득이건 뭐 아니면은 뭐 김두관 후보가 얘기하는 기본 자산이든 이거는 어떤 지급 방식을 위한 격가지에 불과하고 그걸 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토지 공개념 이거 내가 말한 거다. 이게 더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광을 팔더라고. 근데 그 광은 조금만 팔았고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추미애 나온 맞아요. 광을 나 솔직히 광 판 것도 몰랐어. 나온 목적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재명을 뭐 방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호위무사가 아니라 이재명이 그 17년 대선 이후에 가장 크게 반성했던 게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싶었던 게 아마 그럴 거예요. 공격성일 거예요. 공격성. 지금도 그래서 지금 그 박용진 의원 같은 게 박용진 의원처럼 막 치고 들어오면 방어하다 보면 공격성이 튀어나오긴 하는데 다른 후보 공격은 안 하고 있어요. 일치 안 하고 있어요. 그럼 그 공격을 누가 대신해 주느냐? 그게 추미애란 말이야. 맞아. 대리 공격자로서 난 추미애가 나온 것 같아. 일종의 챔크로 나왔다. 그러니까 지키러 나온 게 투사로 아니라. 나왔다. 근데 그게 지키는 거지 뭐. 아니 근데 어차피 이제 들어오는 공격을 이재명이 스스로 막을 수밖에 없으니까 박용진이 이재명 까는데 추미애가 끼어들 수는 없잖아. 룰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대신 이재명이 하고 싶은 공격을 추미애가 대신해주고 있다. 어제는 대신했죠. 네, 어제 정말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7년의 명왕의 이미지를 이재명이 가지고 가고 싶어한다. 가지고 가고 싶어 하죠 사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이도하고 행동한다. 출마 선언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말투 고치려고 엄청 노력했었고. 왕이 즉위식을 하고 싶은 거야. 약간 계승 받는 형태로. 뭐 그런 형태로 해야지. 그 머리 허옇게 왜 염색하고 다니겠어요? 아유, 진짜. 그다음에 가면 쓰느라 고생 많다. 예, 친문한테 인정받았다 이런 이미지도 쓰고 싶고. 그치. 그래서 강검실 데려온 거 아니야. 아무튼 추미애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을 대리해서 싸우기 위한 도구로 스스로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1차까지는 요원이 안 되는데 사실 이미지는 그게. 아니었는데 네, 어제는 이제 그랬죠. 이재명의 칼의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낙연 후보한테 질문했던 걸 보면 정말 그 이재명이 하는 수준으로 비열하게 했죠. 질문. 예, 비열하겠죠. 저는 기억나는 게 없는데요. 잠깐만 이 워딩이 익숙해. 보인다. 보여. 17년의 그 대사가 보인다. 잘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거기에 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실제로 조국 장관에 대해서 억울한 부분을 많이 언급을 하면서 저기를 했었어요. 실제로도 그 총리 때도 그렇고 당시 본인 당대표일 때도 그렇고 특히 총리 때 보면 그 총리로 할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는 다 했어요. 그치? 그때. 그렇죠. 뭐 아무튼 뭐 추미애에 관해서는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재명 대리전 때려 나온 게 아닌가. 만약에 그래서 지금 뭐 쉽지는 않겠지만은 컷오프를 시킬 수만 있다면은 추미애는 컷오프 됐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추미애 후보가 이번 주말 컷오프가 되면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럼 놀라운 거기도 하고 이제 그럼 이재명은 이제 자기가 직접 공격수 역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죠. 힘들어지겠지 그러면 더 빨리 자기 본색이 드러나는 거지 더 빨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용진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하고 네. 추미애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하지 못- 못한다면 아 근데 컷오프 이걸 된다면. 두고 좀 근데 생각보다 근데 그 민주당 네. 지지층에서 일단 여론 자체는 지금 추미애 후보가 3위까지 올라왔더라고. 근데 난 컷오프 이해로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저서 못 믿어. 예. 이게 지금 여론조사랑 괴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론조사대로 하면 우리 그 저기 블라인드 면접 때 이낙연 대표 연대표는 순위권 안에 못 1위 들죠. 못해요. 네. 아니, 해도 3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근데- 거라서. 예, 뚜껑 열어봐야죠. 아무튼 그리고 이낙연이 굉장히 좋은 연대표 뭔가 바로미터가 될 것 같아. 음. 두 가지 포인트가. 이재명이 이제 연대표한테 얻어맞은 게 또 점령군들이 예, 예. 예. 친일파와 미점령군이 뭐 이러면서 그 지역 사별 발언 드립칠 때 같이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영남 가서. 근데 이제 이낙연 대표가 뉴스쇼 나가서 바로 그냥 정리를 했잖아. 그 이제 광복회 김원웅이 그걸 지금 또 실드치고 나왔던데 이재명. 아 근데 그러니까 그 연대표가 그걸 정리한 게 학술적으로는 점령군이 맞는데 이제 외교를 해야 되는 정치 지도자 입장이라면 그런 현실적으로 미칠 영향이나 말이 가지고 올 파장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제 아니 정리를 그러니까 하더라고. 1940년대 이야기를 가지고 그 개념을 2021년까지 갖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이게. 그렇죠. 솔직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웃긴 게 학자는 솔직히 학술적인 걸 따져서 그렇게 얘기해도 돼. 아니 그럼요. 진짜로. 예. 오히려 그걸 못한다고 하면 그게 학자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예. 이재명은 지금 학자로 나온 게 아니잖아. 그럼. 대선 후보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이랑 외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학자가 얘기할 때도 네. 그 1940년대 미군이 점령군 행위를 했다. 점령군으로서 이 한반도에 들어왔다. 이것까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네, 그치. 그냥 숨겨진 건 아니잖아, 미국은 사실. 점령군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거는 학자는 사실 없다고요. 사실관계가 꽤나 많이 그렇죠. 생략이 되어버린 그런 네. 말이 된 거지. 이재명이 그런 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사실관계를 얘기를 해도 많이 생략해버리거나. 아, 자기 편한 대로 얘기하기 그치, 그치. 위해서 그런 거야. 일레이 그래가지고. 인생이 아무튼 이낙연 대표가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말 한마디로 정리를 하시면서 이재명은 또 그냥 말로 후두려 팬 꼴이 됐고 자, 모양새가 나왔고. 지금까지 보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토론회나 이제 아무튼 노출되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금 이재명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점이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지만은 여전히 불안한 거는 뭐 이명박근혜는 안 그랬냐. 그렇죠. 네. 닮아서 막말로- 되는 놈 됐었다. 이제 그것 때문에 불안한 면이 있는데 막말로 이재명이 그 내가 대통령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말 박근혜가 했던 제가 대통령 되면 다 하겠다니까 이거랑 다를 바가 없는 말이거든. 그렇죠. 똑같은 박근혜 말이에요. 그때 대통령 돼서 이게 이게 진짜 근데 박근혜도 그 말하고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불안한 거예요 솔직히. 일단 뭐 그걸 주식시장 정리해야 되는 거야? 쪽에서는 좀 반응이 있나 보더라고요. 아 떡락 이재명 테마주가 좀 내려가고 있다고. 연대표 테마주가 좀 올라가고 약간 또 올라가고 있고. 그게 좀 유지되면은 이거는 진짜로 좋은 적인데 이게 근데 일시적인 이제 건지 아니면 유지될지. 사실 여론조사 지지율로도 좀 나타나긴 해야 돼요. 아 그쵸. 그 두 개가 이제 어떻게 천천히라도 올라가면 솔직히 그러니까 뭐 관련주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선행 내지는 완전 별개로 돌아가는 그런 구석도 많아서. 저는 그런데 이제 뭐 좀 결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은 각자가 최대한 긍정적인 지표들만 보고 스스로 정신 승리하는 것이 가장 뭐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은 열심히 뛰어댕겨야 하는 네. 때니까요. 예. 뭐 이기고 있고 이길 예.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하지. 뭐 예. 굳이 그 이명박근혜 이야기를 이제 그걸 자꾸 반출을 해가지고 불안은 스스로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경계는 이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잠기진 않게 또 네. 스스로도 매몰되지 말고 그냥 양쪽 다 매몰되면 안 된다고 보는 게 너무 정신 승리만 하는 것도 안 되고 그렇죠. 너무 이제 절망감에 만 빠지는 것도 안 되고. 근데 지금 이쪽 그러니까 이쪽 그 이낙연 대표 지지하는 쪽에서 정신 승리에 빠질 만한 사람은 없어요. 다들 어느 정도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을 깔고 들어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너무 의기소침하지 말자. 네, 그렇지. 네. 왜냐면 후보 역량은 뭐 충분히 연 대표가 절대로 역량이 밀리지 않고 오히려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쵸. 뭐 그렇게 말씀드린다 이거죠. 네. 상품으로 따지면 정말 제가 볼 때는 명왕 바로 다음 가는 특상품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는 능가하는 면도 있다고 봅니다. 뭐 그건 요거는 차차 말씀드리기도 하고. 오.
저는 정알못이니까 어차피. 자, 그러면 이제 일단 1부는 여기서 마치고 네. 좀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로 가시면 권리당원과 대의원 선거인 등록 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한은 토요일인 7월 10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저희 에피소드 녹음 중에 당 선거인 등록 홈페이지에 있는 열람, 이의 신청 날짜가 7월 14일부터 15일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권리당원 및 대의원과 지금 신청받고 있는 일반 당원 또는 일반 국민의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추가로 녹음하여 알려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과 대의원 여러분들은 당 홈페이지로 가셔서 배너에 올라온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을 클릭하시고 본인의 선거인 명부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